FA 시장이 열린다. 올해 스토브리그 그중 FA 시장 일정을 요약하면 이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 11월 2일 KBO가 FA 자격 대상 선수 명단을 공지하고 그 선수들 중 나 진짜 FA 시장 나가야겠다 돈을 벌 결심, 이 결심이 선 선수들은 월요일이죠 4일까지 FA 대상 선수 승인 신청서를 KBO에 제출합니다. 이때 이제 장현식 같이 2024년 활약이 좋았던 선수들, 이런 선수들은 뭐 망설임이 없죠. 번호표 뽑고 이제 KBO 앞에 앉아있다가 샷다 올라가자마자 신청서 제출, FA 오픈런. 반대로 2024년 퍼포먼스가 여러가지 이유로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대로는 내가 시장에서 좋은 평가받기 어렵다, 이런 선수들은 재수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11월 5일 화요일 KBO가 이런 선수들이 FA 대상 선수로 시장에 나왔습니다, 골라잡아 발표를 하죠. 그럼 이때부터 FA 공시 선수들은 소속 구단이 없는 자유계약 선수 신분이 되는 겁니다. 라커룸에서 방 빼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FA 협상, 요즘은 에이전트들이 구단과 밑그림을 다 그리죠. 양쪽이 이제 협상 합의가 끝나면 도장 찍고, 그리고 KBO에 이틀 내에 해당 계약서를 제출하고 우리 결혼했어요가 아니라 우리 계약했어요. 이거 말하자면 혼인신고 같은 거죠. 그럼 KBO가 계약서 검토하고 이면 계약은 없는지 위법사항은 없는지 검토 후에 승인을 때립니다. 원소속팀과 재계약을 한 경우면 이제 여기서 끝나지만 만약 이적을 했다 그러면 KBO가 FA 계약 승인으로부터 3일 이내에 새로운 구단으로부터 보상 선수 명단을 제공받아 이전 구단 원소속팀 걔 팀 옮겼더라 속상하지? 이거라도 받아. 왜 이혼하면 위자료 주고 받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돈 잃으면 속 쓰리니까 해장국 먹으라고 돈 챙겨주는 거. 그럼 원소속팀에서 3일 이내에 보상 선수를 지명하고 그렇게 해당 FA 계약권은 끝납니다. 뭐 복잡한데 이거 다 외울 필요도 없고요. 알아서 뉴스에 다 뜨기 때문에 우리가 할 거는 기도 메타 현식이 제발 남게 해주세요. 사실 기아는 이번 FA 시장에서 할 게 별로 없어요. 장현식 눌러앉히는 거 요거밖에 없죠. 조심스럽긴 한데 임경은 FA 재수하지 않을까 싶고 서건창 씨 좀 애매합니다. 신청하더라도 결국 적정가에 기아 잔류가 좀 유력하지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FA 장현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올해 시장에 나올 불펜 자원 중에서는 사실 제일 매력 있는 매물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벌써부터 작년 스토브리그에서 삼성 라이온즈와 4년 최대 58억에 계약했던 김재윤 수준의 계약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장현식의 최근 지표와 김재윤의 지표를 비교해보고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 제 생각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두 선수를 비교해 봅시다. 장현식은 이제 우투타 95년생이고 29세에 FA 자격을 얻었네요. 김재현은 이제 90년생으로 지난해, 그러니까 33세에 뒤늦게 FA 자격을 얻었죠. 휘문고를 졸업하고 2008년 KBO가 아니라 미국 진출을 했는데 이때는 투수가 아니었어요. 포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2012년 방출되면서 메이저리그의 꿈을 접고 국내로 리턴했어요. 이렇게 바로 해외 진출한 선수들이 KBO로 돌아오면 해외파 복귀 2년 유예 기간이 있죠. 그때 이제 병역을 해결하고 2015 이제 신인 드래프트 때 마침 신생팀이었던 KT 위즈에 지명되면서 포수 말고 너 투수해라 이러면서 이제 팔자가 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 몸에 맞는 옷은 따로 있는 법입니다. 따로 있는겨.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뷔가 많이 늦었어요. 무려 25살에 루키 시즌을 보냅니다. 특히 투수인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늦은 데뷔죠. 반면에 장현식은 NC 시절부터 굉장히 촉망받는 투수 자원이었고 2017년도에는 선발 투수로도 22번 마운드에 섰을 만큼 투수로서의 기본 소양이 확실한 선수였다. 결국 두 선수 모두 140 중후반의 강력한 포심 패스트볼을 중심에 피칭을 하는 불펜 투수로 자리 잡았고, 특히 김재윤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리그 최고의 마무리 중 하나로 활약하며 신생팀 KT가 한국 시리즈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루는 그 중심에 있었죠. 두 선수 모두 한 시즌 팀의 핵심 불펜으로 뛰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좋은 스태미너를 갖고 있어요. 장현식은 이제 매드 윌리엄스 감독 시절, 그때 기아는 투타 모두 뎁스가 지금이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처참했는데, 사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도대체 저 전력을 갖고 감독만 메이저 출신, 이게 뭔 의미가 있는지 기아를 참 이해하기 힘들다. 뭐 어쩌라는 건지. 그래서 박갑하던 자원들, 특히 이제 투수들은 갈려나갈 수밖에 없었죠. 그 중심에 있었던 게 이제 장현식이었다. 선발다운 선발이 없으니까 이닝을 못 먹어. 그럼 누가 던져? 불펜이 던져야지. 우리 불펜 9인데?
잘 던지는 애 없어? 있지! 누구? 장현식! 오케이, 진행시켜. 와, 오늘 브룩스 선발. 이럴 때 이겨야지 또 언제 이겨보겠냐? 그럼 누가 던져? 불펜 중에 잘 던지는 애. 이게 누구야? 장현식. 오케이, 진행시켜. 이게 절정이었던 게 2021년이었어요. 장현식 34홀드, 정혜영 34세이브, 30홀드 30세이브 불펜이 있는데 팀은 대막장 부위. 올해처럼 팀이 잘 나갈 때는 필승조에 속한 불펜 자원들을 무리시키는 게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던진 게 올해 이제 75.1이닝인데 21시즌은 정규 시즌 9위 팀 주제에 뭐 한다고 장현식이는 76.2이닝이나 던지겠는지. 근데 막상 시즌 중에는 그런 거 잘 못 느껴요. 장현식이 던져주지 않았으면은 과연 그애 정상적으로 시즌을 진행할 수 있을까? 아예 꼴찌했지 뭐 12. 의심스러웠던 적이 너무너무 많았다. 그러나 이렇게 무리하게 되면 결국 그 여파는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는데 2022 시즌이 끝나고 결국 팔꿈치 뼈 조각 제거 수술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영향으로 이제 2023 시즌 작년에도 공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김재윤도 보면 이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시즌은 정말 소처럼 일했다. 예, 마침 KT가 강팀 반열에 선 것이 2020년부터였는데 그 뒷문을 책임지는 마무리 투수가 김재윤이었죠. 아마 마무리 투수는 최소한의 관리를 받아요. 불펜처럼 이제 언제 출격해야 되냐 이제 감 보는 게 없죠. 5분 대기조가 없다. 무조건 이제 9회 등판 아니면 기껏해야 이제 8회 1사 혹은 2사에 등판하기 때문에 불펜보다는 사정이 훨씬 낫죠. 일반 지표를 이제 봤을 때 역시 김재윤이 어떻게 봐도 장현식보다 훨씬 좋은 투수입니다. ERA와 FIP 차이가 별로 없고요. 이닝당 출루 허용을 보십시오. 진짜 언터처블합니다. 24년 장현식이 진짜 좋은 투수였는데 그래도 일반 지표에서는 김재윤 근처도 못 따라가네요. 자, 불펜 투수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IRS, 승계주자 실점률이죠. 앞투수가 싸질러 놓은 똥을 얼마나 깔끔하게 잘 치우냐. 그러니까 올 시즌을 예로 들면 한참 이제 올해 안 좋았던 최지민이 이제 볼질에서 주자 쌓아놓으면 상현이 나와서 아무 일도 없었다. 조로마냥 등짝 쫙쫙 갈라져 있고 요걸 얼마나 잘하냐 이제 이걸 보는 겁니다. 장현식은 21시즌은 40%, 22시즌은 36.4%, 23시즌은 이제 31%, 그러다 이제 올해 19.4%로 정말 아름다운 승계주자 실점률을 보입니다. 김재윤은 이제 마무리 투수라 승계주자가 있는 상태에서 마운드에 오를 일이 상대적으로 장현식보다 적었겠죠. 다만 8회 마운드에 올라서 아웃카운트 4개 혹은 5개를 책임지는 상황이다. 그럴 때는 이제 승계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등판했겠지만 그럴 때에도 이제 준수한 퍼포먼스를 보여줬고요. 특히 22시즌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다만 23시즌 40%는 좀 상승한 게 보이죠. 좋은 클래식 지표에도 불구하고 김재윤에게 많은 금액의 FA 오퍼가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이 부분을 근거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 싶은 거는 수익률과 컨택률 그리고 헛스윙률이에요. 투수의 구위와 제구력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지표죠. 타자가 투수의 공을 보고 스윙을 한다. 그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공이 일단 스트라이크 존으로 온다. 그리고 저 공을 내가 공략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때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다시 두 가지입니다. 투수의 제구력이 좋다는 긍정적인 의미와 함께 타자의 눈에 공이 잘 보인다. 다소 리스키한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구체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컨택률, 그러니까 타자의 배트에 투수의 공이 걸렸냐 아니면 헛스윙률, 배트를 피해 투수의 공이 포수 밑에 들어갔냐를 같이 보면 투수의 퍼포먼스를 해석하는데 보다 정확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장현식의 22년과 23년에서 퍼포먼스가 좋지 않은 시즌이었어요. 던지는 공의 절반 정도의 타자들의 배트가 나왔고 꽤 높은 비율로 컨택이 됐죠. 그리고 그 공이 안타가 될 확률이 22시즌은 2할 6푼 6리, 23시즌은 2할 9푼 6리로 23시즌은 확실히 장현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4시즌 헛스윙률이 올라간 게 보이죠? 컨택트된 타구의 피안타율도 2할 6푼으로 매우 낮았다. 김재윤 기록은 24시즌은 접어두고요. 22시즌, 23시즌만 봅시다. 전체적인 제구력에서 김재윤이 장현식보다 좋기 때문에 스윙률 자체도 높지요. 22시즌을 보면 근데 헛스윙률도 무지하게 높습니다. 반면 23시즌은 확실히 컨택률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22시즌 김재윤의 피안타율은 무려 1할 9푼. 뭐 때려봐야 답이 없다. 그리고 23시즌에 소폭 상승했지만 이때도 피안타율이 2할 2푼 7리. 전체적인 김재윤의 전성기 시절을 보면 POPS 자체가 말도 안 되게 굉장히 낮습니다. 0.5 정도의 수준을 이제 돌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구위에 대해서 보다 깊게 들여다보려면 삼진율과 볼넷율을 보게 되는데 장현식은 삼진도 잘 잡는 반면에
배구가 다소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볼넷도 허용가는 투수죠. 올해 많이 좋았는데 그래도 10.3%가 넘는 볼넷을 허용했고요. 반면에 김재윤은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22시즌에는 이제 언터처블하다라는 말이 딱 걸맞는 마무리였고 제구력이 좋아서 4사구는 거의 없는 안정된 마무리였다. 올해 여러 가지로 고생한 게 지표상으로도 잘 드러나네요. 자, 그럼 구종을 볼까요? 아이, 불펜 따까리가 구종이 뭐가 필요하냐? 그냥 김태견 같이 빠른 공 빡빡빡 3개 맞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아이, 그건 김태견이니까 가능한 거고요. 아무리 짧은 이닝 강한 구위로 찍어 누르는 게 로망인 불펜도 여러 구종을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구종 가치는 보통 양수가 뜬다. 그러면 그냥저냥 던질 만한 거고, 두 자리가 넘는다. 그럼 굉장히 수준급 구종이고, 마이너스가 뜬다. 그러면 안 던지는 게 낫다는 뜻입니다. 장현식은 22년, 23년 퍼포먼스 자체가 별로였기 때문에 확실히 전체적인 구종 가치가 높게 평가받지 못했네요. 그러나 올 시즌은 좋은 퍼포먼스 덕분에 전체적인 구종 가치도 전부 이제 양수, 그 중에서도 이제 스플리터와 슬라이더가 꽤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구사한 구종의 모두가 양수를 평가받는 게 쉽지 않거든요. 평균 구속 148을 던지는 투수가 저렇게 양질의 슬라이더와 스플리터를 던진다. 이 점은 이제 시장에서도 꽤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우투수인 장현식이 우타자 상대로 슬라이더를, 좌타자 상대로 스플리터를 던지며 좌우 스플릿을 이제 안정적으로 가져간다면 굳이 장현식 틈파 때 다완 스페셜을 마운드에 안 올려도 된다는 뜻이죠. 다만 뜻밖에도 올해 장현식은 저런 좋은 스플리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타자 상대로는 꽤나 고전했습니다. 우타자 상대 POPS가 0.666으로 준수한 것과 다르게 좌타자 상대로는 POPS 0.831로 많이 고전한 모습이죠. 김재윤은 어떨까요? 그냥 압도적인 포신 패스트볼로 다 작살내는 상남자 마무리 그 잡채. 사내 새끼가 그냥 쪼잔하게 변화구 던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가끔 첫사랑 생각날 때 슬라이더 던지고, 군 시절 고무신 거꾸로 신는 개 생각날 때 포크볼 던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포크볼 구종 가치가 높지 않겠죠. 칼이나 떠올리면서 던졌으면 결과가 좋았을 텐데, 아무튼 구사율 자체가 굉장히 낮다. 포심과 슬라이더, 투피치 유형의 투수였죠. 21시즌부터 23시즌까지 그냥 포심의 구종 가치가 전부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언터처블한 모습. 저렇게 투피치임에도 불구하고 좌우 스플릿이 안정돼 있습니다. 22시즌을 보면 이제 우타 상대 0.511, 좌타 상대 0.565, 23시즌은 이제 우타 0.505, 좌타 0.618, 큰 차이 없이 강력한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나 장현식의 다양한 구종 구사는 분명 매력적인 무기입니다. 특히 멀티이닝을 소화하는 투피치 유형이 아닌 다양한 변화구를 그것도 상당히 완성도 있게 섞어 던질 수 있는 유연한 피칭 디자인을 할 수 있다. 기아 팬들은 이런 장현식의 모습을 24시즌 꽤 자주 봤죠. 특히 선발이 일찍 무너졌는데 팀에 마땅한 롱리리프 자원이 없을 때 장현식이 아무렇지 않게 2이닝을 소화하면서 불펜 운영에 숨통이 트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40 중후반을 찍을 수 있는 포신 패스트볼에 예리하게 꺾이는 브레이킹볼, 그리고 훌륭한 오프스피드 피치. 이게 가능한 거는 장현식이 선발 투수로도 한 시즌을 소화해본 적이 있는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이죠. 자, 결론적으로 장현식이 아무리 24시즌 좋은 시즌을 보냈어도 23시즌까지의 김재윤과 비교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다. 그러나 다양한 구종 구사가 가능하다라는 점은 멀티이닝을 소화할 수도 있는 불펜 자원인 장현식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고, 무엇보다 장현식은 이제 29살이에요. 내년에 30살이 되는 상대적으로 젊은 투수다. 그리고 24시즌은 정말 극타고 투저 시즌이었고 ABS가 시행된 첫 해였다. 그리고 리그의 투수난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당분간 선발 불펜할 것 없이 시장의 좋은 투수 수요는 꾸준히 높아질 것이다. 특히 FA 불펜 투수 중에서 올해 장현식과 김원중을 제외하면 영입을 고려해볼 만한 대상이 없다. 이렇게 볼 때 장현식은 4년 50억에서 60억 사이의 오퍼를 충분히 받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 기아 타이거즈는 이런 장현식을 잔류시켜야 하냐? 저는 4년 50억까지는 무조건 잡아야 한다고 보고요. 기아가 장현식을 놓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그 이유가 셀러리 캡, 즉 연봉 상한제 때문이냐? 그런 거 이유라면은 뭐 꼭 잡아야 될 선수를 잡지 않을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잡지 않는다, 그러면 기아 내부적에서 장현식에 대한 어떤 좀 리스크한 모습을 발견했을 때, 이럴 때 제외하고는 기아가 놓치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기아는 지금 리그에서 가장 유동성이 좋은 팀 중에 하나고요. 신구 조화 덕분에 계속해서 챔피언 컨텐더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만약 장현식이 지금 불펜진에서 사라질 경우에 올 시즌에 구축했던 불펜의 강력함을 내년에 기대하기는 힘들겠어요. 불펜의 가치가 높다라는 것은 불펜 투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선발 투수가 부족하고 선발진이 이닝 소화를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KBO 리그에서 2이닝 히터 선발은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풍족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풍미 현상은 계속될 거고요. 당장 기아는 무한 불펜 자원이 굉장히 부족한 팀입니다. 장현식도 2020 시즌부터 4년간에 몸담았던 팀, 생애 첫 챔피언 자리에 올라 기쁨과 감격을 나눈 팀에서 다른 팀으로 다시 이적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죠. 물론 프로 선수이기 때문에 연봉 이상의 가치를 두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징크스와 루틴 등 환경의 변화에 프로야구 선수만큼 예민한 존재들도 없어요. 저는 무난하게 장현식과 기아가 상호 간의 합의를 이룰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스토브리그 재밌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고 싶다 했습니다.